아,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조금 예민하긴 한데 이런 건 극비사항인데. 흑금성. 공개된 그쵸. 존재이기 때문에 예. 흑금성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오라 소름 돋았어. 공작을 하기 위해서 파견했던 일종의 스파이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선생님 계실 때 아니었어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선생님의 오다로 흑금성이 간 거예요? 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지침이 오늘의 선생님은 최성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지금은 교수님이지만 그전에 뭐 하셨어요? 어느 나라든 이제 있다고 하는 이제 정보기관 그 중에서도 이 국정원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국정원 니네 싹 다 털어? 국정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셨습니까? 한 80년대 말 정도부터 2010년 중반 정도. 그럼 국정원 원래 안기부 아니었습니까? 옛날에 원래 이게 이름이 중정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예, 중앙정보부. 안기부로 한번 바뀌었다가 현재 이제 국정원으로 이름이 이제. 그럼 선생님 혹시 안기부? 안기부 시절에 들어갔다고. 남산? 그렇죠. 안기부 이렇게 걸어 들어가서 나올 때는 팔로 나온다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아, 이거 너무 제 식구 감싸기 아닙니까?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다만 이제 어느 나라든 정보기관이 이렇게 나온다. 사실은 이제 뭐 법대로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의 이제 국민들한테 인식이 있었지. 그런 지금 없었습니다.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바뀌면서 뭐 분위기가 더 좀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거 이제 바뀐 계기가 김대중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이제 이름을 국정원으로 바꿨죠. 정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약간 과거에 뭐 무섭다느니 뭐 이런 인식이 남산 들어가면 있었는데 이제 김대중 정부 자체가 이제 그런 걸 완전히 이제 탈피하려는 국민하고 가까운 정보기관이 돼야 된다. 그 이전에 이미 남산 시대가 끝난 지는 좀 오래됐죠. 선생님, 도대체 그러면 국정원은 뭐 하는 곳입니까, 진짜로? 세계 어느 나라든 다른 나라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정보를 알아야 돼요. 대신에 다른 나라 정보를 그 나라도 쉽게 안 알려주려고 하죠. 은밀하게 알아서 우리나라에게 유리하도록 정보기관들을 만들었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그런 정보기관들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러면 현재 국정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배입니까? 이제 외교관 출신이죠. 외교부에 계셨던 분이죠. 짬으로 치면 비빌 수가 없겠네요. 아니 근데 그 은밀하게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다 있죠. 근데 옛날에는 주로 이제 그 내부에 사람을 심어서 이제 비밀을 캐내기도 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해서 드론 같은 거 침투시켜서 찍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통신 전화 이런 게 많잖아요. 아, 지금 선생님께서 많은 걸 감추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센 거 하나 여쭙고 확 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쌤, 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제 조사하면 다 나와요. 솔직히 북한에 예. 우리 스파이 있습니까?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럼 당연히. 우와! 그러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북한 스파이도 있겠네요. 그건 당연하죠. 우리나라도 당연하면 당연히 북한이 여기에서 간첩이 있다면은 우리도 북한하고 어쨌든 체제 경쟁을 하고 살아남아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도 없다는.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도 다 우리나라에 그런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나 이제 우리는 서로 뭐 거의 적대 관계, 이제 경쟁 관계잖아요. 주적이죠. 집중적으로 그런 스파이를 투입시킨다든지, 이거는 뭐 당연한 일이죠. 선생님, 흑금성. 흑금성. 실제로 이제 그거는 공개된 그렇죠.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영화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흑금성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오라 소름 돋았어. 공작을 하기 위해서 파견했던 일종의 스파이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선생님 계실 때 아니었어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의 오다로 흑금성이 간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 제가 있을 땐 그런 사실이고. 그러면 흑금성 얘기는 지금 잠깐만, 여러분들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근데 국정원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하고 똑같죠 뭐.
그럼 국정원 시험을 보는 거예요? 예, 지금은 이제 공채 제도가 이제 정착이 돼 있고 기본적으로 큰 골격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공채로 뽑고 다만 이제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 공무원들하고 달리 많은 특기들이 필요해요. 쉽게 말하면 총잘 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뭐를 잘 훔치는 사람도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뭐 해킹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다재다능한 분야에 여러 사람이 이제 필요할 수 있다. 공채로 뽑지만 특채로도 뽑고. 그런 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특채로 뽑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저도 국정원 특채가 될 수 있습니까? 오, 가능하죠. 깔깔이로? 그렇죠. 그런데 필요한 분야가 있다. 소련에서 옛날에 이제 냉전 시대에 어마어마한 KGB 스파이들을 만났는데 거기 보면은 뭐 미녀도 이용하고 심지어는 미남도 이용해갖고 저 스파이를 빼내거든요. 그럼 저는 미남 쪽이네. 선생님, 이 흑금성 이거 저 스토리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왜냐면 선생님 필드에 계실 때잖아. 이미 공개됐고요. 직접 뭐 관계는 없지만 관계 없다고 선을 그으시네요. 쓴 책에도 제가 공개를 해놨는데 이 사람이 원래 이제 정보사령부에 근무하는 군인이었습니다. 제대를 하고 전역을 하고 제대했으면 이제 끝난 거네. 끝났는데 이제 정보기관에서 그 당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정보로 필요했던 게 뭐냐면 북한 핵 문제였어요. 그때가. 그게 몇 년도였습니까, 선생님? 공장 영화 여기 있네 여기 책에 1993년도에 북한 핵이 굉장히 거대한 이슈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당시로 봐서는 북한의 핵을 갖는다는 게 이제 세계적으로 봐서 경악할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핵이라는 거는 강대국만 이제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이렇게 5개 나라가 핵클럽 국가고, 그다음에 인도, 파키스탄은 자기들끼리 그냥 가졌고, 이스라엘도 있죠. 이스라엘은 공개적으로 시인도 하지 않고 부인도 하지 않는데 가진 걸로 보고 있고요. 북한도 있잖아요. 북한은 현재 자기들이 가졌다고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핵실험도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럼 이거 흑금성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때 이제 북한 핵 문제가 처음으로 불거지면서 북한 핵에 대한 정보가 엄청나게 필요했어요. 그런데 북한 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최고위층하고 접촉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정보사 소령 출신으로 그 당시 안기부에 이제 스카우트 돼서 흑금성이라는 암호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고위층하고 접근해보라. 안기부에서 오다가 오고. 연락을 줬죠. 이건 크게 상황인데 뒤에 밝혀졌지만은 정말 이런 거는 아마 대통령하고 당시 뭐 이제 안기부장 정도하고 그 밑에 실무 책임자 정도만 원래 중국에 가서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최고위층을 접촉하고 그렇게 친분을 쌓아서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그런 정보를 빼내라 이런 지령을 받고 갔었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 북한에 어떻게 들어가? 이 사람이 나갈 때 장사하는 사람으로 나갔죠. 그래서 대북 사업 이런 거 하려면 북한도 이제 그때는 필요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인데도 그 당시 이제 남북 교류가 조금 있었을 때예요. 이 사람이 내세운 게 이효리 나중에 내세워가지고 광고 찍는 거. 맞아, 애니콜. 해서 이제 중국에 가서 활동을 하면서 북한 고위층하고 이제 뭐 오래 만나고 밥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친해지잖아요. 신임도 신뢰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까지 뭐 방문을 한 걸로. 내가 보기에는 북한 핵의 그 핵심적인 거는 결국 못 빼내고 나중에 여러 가지 정치적 이런 거하고 이제 하면서 사법 처리도 받고 요게 자체가 경계선이 애매해요. 영역을 조금 넘으면 입적행위가 될 수 있고 시킨 거면 잘하면 되는데 친하게 이러다 보면은 자칫하면 저쪽 편을 들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우여곡절을 겪었던 사람이죠. 아니 그러면 제가 만약 스파이가 됐어요. 선생님께서 나한테 오다를 줬어요. 내가 중국에서 사업가로 들어갔어요. 뭐 호고 먹고 막 이런 거 막 돈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그거는 이제 공작이 필요하다면은 뭐 있을 수 있죠. 아니, 국가가 그거보다도 더 큰 이익을 가져온다. 그러면 뭐 얼마든지 줄 수 있지 않을까? 계속 호고 먹고 꼬량주 먹고요. 글쎄요, 너무 많이 드실 것 같아. 일단은 스파이. 이 스파이가 선생님 무슨 뜻이에요? 스파이는 남이 숨기고 있는 거, 요거를 몰래 알아내갖고 상대편에 불리하게 만들고 우리 편에는 유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최초의 스파이는 누구? 언제였어요? 인류 역사에서 세계 직업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최초의 세계 직업. 하나는 알아요. 하나는 뭡니까? 매춘부. 아, 그거 아시네. 하나는 스파이? 하나 스파이가 바로. 이제 찍어서 들어가는 거죠. 그 하나는 뭐가 있어? 하나는 먹을 것 같습니까? 힌트 뭐 좀 주세요. 하나는 사람이 살기면 불안하잖아요. 이 뭐 미래가 뭐. 무당? 예, 맞습니다. 예. 원래 인류의 최초의 직업은 무당, 매춘부, 스파이다. 이런 얘기는 스파이가 왜 필요하냐면 개인도 내가 오늘 일어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래 어떻게 살을지 면 주변 사정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건 개인 차원에서 하는 거고. 이게 조금 집단으로 국가 차원에서 가면은
반드시 경쟁 상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죠? 경쟁 상대 집단이고 경쟁 국가가 있으면은 그쪽에서 숨기고 싶어 하는 거 공개된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숨기고 싶어 한 것을 알아내야 돼서 내한테 유리하도록 만듭니다. 댐슨이 알아낼 때 알아내는 것도 모르게 비밀리에 알아내는 거죠. 알아내는 걸 알았다고 하면은 이미 이게 무슨 스파이예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비밀스러운 걸 비밀리에 알아낸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돼가지고 뭐 선생님도 막 은신술 이런 거 배우고 빨대로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가서 숨 쉬고 이런 거 배우고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뭐 그거하고 똑같은 훈련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이제 요원이 되려면 어떤 훈련들 하세요? 그 뭐 아니 지금은 안 하겠지만 상상에 맡기겠죠. 옛날에 했던 거. 기본적으로 스파이들은 뭐 변장술 이런 것도 다 배운다고 보면 되고요. 선생님 이거 한 번만 째봐도 되나요? 톰 크루즈 이런 나오면은 싹 가면 벗기고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됩니다.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뭐 다 배워야 된다고 봐야 되죠. 선생님 그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하나원 있잖아요. 예. 하나원에서는 어떤 거 해요? 하나원은 원래 이제 그 통일부 산하고요. 탈북자가 이제 탈북민이라 그러기도 하고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도 하죠. 네. 이분들이 넘어오면은 이 진짜 탈북자는 아니냐 이걸 먼저 가려야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그렇지 스파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또 스파이 줄 있는 거 말고도 스파이 말고 뭐지? 이제 헌법에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이렇게 이제 그렇죠. 규정을 우리나라는 했어요. 예. 그러면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라는 불법 정치 단체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탈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순간에 바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을 줍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 국민하고 가장 닮고 말도 비슷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고려인들 그렇죠. 조선족들. 그렇죠. 바로 고려인, 조선족. 한국국이 탐납니까? 안 탐납니까? 탐나죠. 탐나죠. 여기 한국국적인 거하고 그냥 조선족이나 고려인으로 여기 사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위장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조선족이나 고려인들이 여기서 스파이 가려내는 건 그 뒤에 일이고 바로 가려내는 단계를 이제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수사기관이 합동으로 가려냅니다. 어떻게? 이제 오랜 노하우가 필요하죠. 하나만. 청진에서 넘어왔다. 이거 참 조금 예민하긴 한데, 야, 너 청진에 이 사람 아느냐? 그럼 모르면 그 전에 또 넘어와 있던 많은 사람들이 진술해 놓은 게 있죠. 그런 거를 보고 전문용어로 뽀롱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냥 바로 물어보면 안 돼요, 쌤? 야, 근데 김정은 개봐. 못하면 아니 여기 넘어온 사람들은 김정일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넘어오지. 그걸 가려낸 후에 한국 국민으로 국적으로 자격이 있다 확인하고 정착할 수 있는 예비 기간을 주기 위해서 하나원에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걸러냈어?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가요? 북한으로 다시 보내요? 스파이면은 처벌을 받죠. 당연히 스파이면 이제 예를 들어서 10년 받았어. 그럼 10년 받고 나오면 한국에서 살아요? 대개 이제 그 많은 부분 전향을 합니다. 안에 나는 무조건 그러면은 이제 거의 뭐 무기징역까지 가야 된다고 봐야죠. 다시 돌려보내지는 않는군요. 뭐 스파이는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되죠. 북한에 돌아가도 어차피 발각돼서 죽는데. 그렇지. 그래 전역한 척하면 어떡해요? 그게 이제 옛날에 좋아. 옛날에 그 이수건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수근이 형이요? 이수근 오래된 일이죠. 북한의 원래 통신사의 고위 간부인데 판문점을 통해서 갑자기 확 뛰어와가지고 미군 차를 타고 남한으로 넘어와서 자기가 귀순하러 왔다. 이렇게 하다가 남한에서 이제 결혼도 해서 살았고 방공강연도 막 다니고 기록에는 그 당시 중정인지 안기부인지 제가 연도상으로 모르겠는데 지금 비슷하게 간부까지 올라갈 수 없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행세를 하다가 여러 가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갖고 위장 탈북했는지 탈북을 했다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몰라도 이제 탈출을 했죠. 다시 북으로 갔어? 이제 제3국으로 이제 이탈을 했는데 그때 이제 잡혔죠. 잡혀가지고 다시 한국에 끌려와서 사형당했죠. 선생님, 우리나라 국정원이 전 세계 다 있다고 보면 됩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 정보기관들이든지 해외의 정보요원을 다 파견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인가요? 모사드인가? 유명하잖아요. 네, 모사드가 이제 작은 나라지만은 정보기관은 거의 세계 최상위급 정보기관으로. 아니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 사람도 많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은. 근데 어떻게 그게 세계적인 정보기관이? 우선은 앞에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전 세계에 우리 이제 뭐 나가 있느냐. 근데 다 나가면 불가능하고요.
북한이 주적이고 무슨 주변 나라라든지 정보원들이 나가는데 여러 사람들은 흔히 화이트라 그래가지고 그쪽 나라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줄은. 나 스파이야. 스파이는 아니고 어느 나라의 정보기관에서 나와 있는데 신분은 외교관 신분을 갖고 나갑니다. 상호주의입니다. 상호주의. 아, 외교관으로. 예. 예를 들어서 미국 CIA에서도 우리나라에 CIA 요원이 들어오고 우리도 저기 미국의 국정원 요원이 나가고. 왜 들어와요? 스파이도 아닌데. 서로 정보 협력도 해야 되고. 아, 그럼 블랙이 있겠네요. 그런 이제 블랙이 있죠. 우리 화이트 얘기해서 뭐 하냐고요. 블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흑금성이 블랙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몇 명인지도 모르겠네. 아, 그거는 모르죠. 이제 근데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화이트는 외교관도 이제 감시당하거든요. 외교관의 활동이라고 외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 계속 볼 거 아니에요. 어떤 비밀리에 하는 이런 게 이제 새 나갈까 봐 외교관도 감시하는데 정보기관에서 온 사람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의 24시간 감시당한다고 봐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24시간 감시당한다는 전차에 대신에 누가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사람이 이제 바로 블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블랙은 그 화이트와 고용 관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블랙은 아는 사람이 없겠네. 내가 딱 고용한 사람 말고. 그렇죠. 그 위에도 알아요? 그 위에 보고는 해야 되겠죠. 한 사람은 쓴다. 이 정도는 뭐 보고해야 되지 않겠어요? 화이트 뭐 한 명만 알 수도 있어, 블랙이. 그렇죠. 극도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신변을 보호해야 된다. 정말 고용한 사람만 알 수도 있다. 그러면 블랙이 죽었어. 아무도 이제 보장받지 못합니다. 블랙은. 그러면 그 사람은 죽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신분이 없는 신분이 사람. 없는 사람이죠. 다만 자연인 하나가 죽는 거죠. 예를 들어 죽었다면. 또 이제 그 블랙이라는 것의 밝혀졌어. 일을 하다 보면 상대국에서 눈치챌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비밀리에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고. 우리가 아니죠. 그쪽에서 죽일 수도 있고. 아주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블랙에 잡혀서 뭐 고문하고 이러면 안 볼 수가 없죠. 한 일이 위험에 처한다. 그럼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 블랙을 킬할 수도 있죠. 아니 그러면 블랙은 어떻게 뽑아요? 스파이가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돈으로 고용하는 게 가장 많고. 연봉이 얼마 정도 돼요, 블랙은? 블랙은 연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계약이지 뭐. 아니 그거는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게 뭐 더 될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걸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이러면은 그 정부의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될 수 있죠. 그럼 쌤도 블랙을 키웠어요? 난 블랙은 안 껴봤습니다. 아, 지금도 활동하나 보다. 아니 근데 선생님 이 정도면 나 블랙 시켜주면 안 돼요? 나 다 때려치고 블랙 할래. 그 정도 가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올 수.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리 좀 놔주시면 안 돼요? 좋고 하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한번. 혹시 이 보고 누가 연락을 할지도 모르니까. 이야, 블랙이라는 게 실제로 있네요. 블랙이 스파이입니다. 진정한 스파이는. 킬러랑 블랙은 다른 거예요? 블랙을 고용을 해서 킬러를 할 수 있죠. 특히 이제 아까 모사드 얘기하셨잖아요. 암살 공작이 유명했습니다. 그 이란 핵 개발한다고 했을 때 차 멈춰 있을 때 옆에서 막 총 쏴서 막 뉴스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킬러가 고용될 수가 있죠. 모사드가 암살을 했다. 공식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거의 모사드일 거다. 이런 이제 사건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전쟁은 이게 부담이 크잖아요. 꼭 필요한 경우, 국가가 결심을 해서 행할 수가 있죠. 아 근데 만약에 쌤, 나 왜 이렇게 흥분했지? 내가 블랙이야. 잡혔어. 예. 그게 내가 고문을 했어. 그래가지고 쌤,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쌤이 뉘신지 잘라야지. 꼬리를 자르는 게 원칙입니다. 쌤 제가 다 얘기했어요. 쌤이 제 화이트라고. 그래도 꼬리를 잘라야 되죠. 왜 그러냐면은 일일성에 제가 한자까지 다 얘기했어요. 그래도 잘라야 됩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그걸 인정하면 국가가 결국은 그 행위를 한 게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잘라야 됩니다. 쌤이랑 그러니까 화이트랑 블랙이랑 어릴 때부터 친구였어. 그래도 냉정하게 잘라야 되죠. 오케이, 그럼 형제. 형제라도 국가가 우선이다 생각하면 잘라야 돼요. 우와. 후덜덜덜. 그럼 우리나라의 블랙도 지금 어딘가에서는 활동하고 있겠네요. 당연히 있겠죠. 실제로 우리도 그 암살당한 저 사건 있잖아요. 언제요? 이한영이라고 이한영? 김정일 처조카. 네. 성혜림의 이제 김정일 부인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성혜림의 언니의 아들, 그게 이제 이한영인데 원래 이 사람이 탈북을 해갖고 우리나라에서 데려왔죠. 왜 데려왔겠습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데려왔죠. 그렇죠. 뭐 김정일 와이프의 언니의
아들 로얄 아들이니까. 패밀리 예. 같이 가서 데려와서 다 알려진 사건이니까 그렇게 여기 와서 살았습니다. 아 진짜요? 왜 몰랐지? 이름도 바꾸고 다 살았죠. 뭐 살다가 조금 이제 이 경계심이 풀어져 가지고 자서전 비슷한 걸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요 어디 분당인가 어디 총을 맞았던가 동침을 맞았던가 이렇게 죽었죠. 그럼 그거 싼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블랙이죠. 북한의 블랙이죠. 우와 근데 심지어 소름 돋았어. 한번 찾아보세요, 이완영. 야 1997년도야. 30년도 안 됐어. 진짜 날카로운 질문 하나. 북한에서 저 알까요? 알겠죠. 뭐 이렇게 유명한 분을 뭐 북한에서 왜 모르겠습니까? 진짜? 그럼요. 어떻게 알아? 북한에서 남한을 계속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저도 있어요? 이저 뭐 정순생 정도 되면은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다만 뭐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나 위험하진 않지만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쌤은 알겠다 북한에서. 아니 뭐 저야 뭐 이 책도 쓰고 뭐 그 전에는 몰랐죠. 블랙이셨구나. 블랙은 아니고 제 대학에 신분을 안 밝히니까 모르죠. 화이트와 블랙 그 사이 뭐 그레이 뭐 이런 거였어요? 정보기 한 사람들은 신분을 밝히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직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밝힌 바가 없고. 국정원이라고는 괜찮잖아요. 국정원 다니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럼 국정원이라고 안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습니다. 명함도 못 씁니다. 그러면 아빠 뭐 하는 사람이야? 우리 애들도 고등학교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저기 뭐 하는 사람인지. 집안의 그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못해요? 다만 와이프 같은 경우는 눈치로 알죠. 뭐 자기 신원 검증한다고 뭐 배우자도 항상 검증을 신원 검증을 합니다. 정보기관의 직원의 와이프가 뭐 스파이다, 뭐 위험 인물이다 이러면은 엄청나게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안 돼요. 뭐 뉴스 온 가족이 다 보고 있는데 뭐 국정원 얘기 나올 때 약간 이렇게 티를 좀 낸다든지. 뭐 그런데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자기 신분을 절대 노출하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선생님은 원래 국정원 무슨 과 하셨어요? 그건 뭐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전 전자공부 전자과 나왔거든요. 그런 건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쌤 책에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퇴직하고 나서도 안 밝혔는데 이제 책을 쓰면서 처음으로 밝혔어요. 뭐 다 밝혔네. 근데 전직이니까 이제 밝힐 수 있는 거죠. 국회정보위원회에 있었네. 국가안보전략. 그거는 이제 공식 기관입니다. 외부 기관입니다. 외부 기관. 이 책을 썼는데 이 출판사에서 뭔가 좀 나름대로 권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국정원 출신이 책을 쓰다 해야지 조금 관심도 갈 테고 신빙성도 있고 신빙성도 있고 설득력도 있고. 그래서 내 고민하다가 그거까지는 밝히자. 다만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제가 재직 중에 지득해서 얻은 기밀을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저기 정 선생님 전작가구나. 근데 어떻게 전작가 나왔는데도 이게 되고 이게 다 사람의 몸은 전기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네. 그러면 선생님 동기들은 몇 분이셨어요? 그것도 얘기하면 안 되죠. 동기도 얘기 못 해요? 예. 왜? 선생님 블랙 블랙일까? 요? 동기는 말할 수 있잖아요. 몇 명인지는. 그것도 안 돼. 원래 이제 국정원은 세계 어느 나라 정보기관도 조직, 인원, 예산, 소재지 요까지도 이제 비밀을 붙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거를 알면은 그 나라의 정보기관의 능력에 유추가 되잖아요, 그죠? 밝히지 않는 걸 불문율로 합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약주 한잔 하시죠. 술을 자시고. 쌤 그래서 그 블랙 누군데? 이제 자격이 없는 거죠. 그걸 부르면은. 뭐 정통적으로 스파이 교육받는 사람들은 고문을 해도 견뎌낼 수 있는 정신력이라든지 훈련을 받죠. 그리고 칼기 사건의 김현희 같은 경우도 잡히면은 죽으라고 그래. 죽어라. 청산가리 먹고 죽어라. 전혀 간지러움 안 타시네. 대단하십니다. 우리 옛날에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김일성 만나러 북한에 갔다 가고 그러잖아요. 갔었어요, 이우락이? 이우락에 갔다 왔죠. 와서 이제 7.4 공동성명도 발표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제 정보기관장이 북한에 왔는데 납치해가 응유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엄청난 이제 기밀 이런 게 누출되잖아요. 그래서 이 청산가리 앰프를 갖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차하면 죽을 각오하고. 그러면 이 얘기는 좀 말씀하시기 좀 곤란하시려나? 칼 옛날에 유명한 김현희 사건 있잖아요. 김현희 사건은